이거는 그냥 듣는데 웃음이 막 나오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짧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오래 기대했던 앨범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마크님의 첫 번째 솔로 정규 앨범인데요. 선공개 곡이나 타이틀곡은 제가 들어보긴 했지만 나머지 수록곡들은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. 리액션을 한번 찍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아껴놓고 있었어요. 앨범이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. 그래서 한 곡씩 들어보면서 좀 트랙 바이 트랙으로 느낌이 어떤지 짧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곡은 토론토의 얘기를 다룬 곡인 것 같네요. 좋은데요. 코드쿤스트님의 비트였습니다. 이 앨범이 어떻게 출발했는지, 그리고 뭐 이제 어린 시절의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앨범에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, 아무래도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저는 좀 이런 인트로가 있는 앨범들을 좋아해요. 기대가 됩니다. 바로 이번 트랙을 한번 이어서 들어볼게요. 확실히 이게 사운드에 집중해서 들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고, 완전 또 힙합은 아니고 좀 팝적인 감성이 많이 섞인 그런 곡이고요. 사운드가 굉장히 좀 다채로워요.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그래도 조금 산뜻한 느낌, 약간 가벼운 느낌을 가져가는 듯 하다가 후반에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라든지 사운드가 좀 풍성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재밌었고, 가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첫 번째 트랙을 들었을 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트랙이 뭔가 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, 그건 아니고 이제 마크님께서 가진 아티스트로서의 좀 태도나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표현하신 것 같아요. 뭐 10년 동안 나 같은 놈은 못 봤네 라든지 못할 바엔 일을 안 할게, 이런 가사들이 이제 어쨌든 마크님께서 그동안 또 뭐 그룹 활동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, 그것들에 대한 어떤 본인만의 태도 혹은 좀 자신감,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있는 트랙이네요. 사실 제가 뮤직비디오로만 들었을 때는 산뜻한 트랙이라는 생각만 했었는데, 이게 막상 또 소리에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디테일이나 큰 스케일의 이런 것들이 재밌게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연주곡에 가까운 그런 인터루드 트랙이었네요. 이제 어린 시절에 뉴욕으로 건너갔을 때의 그런 감성을 담은 것 같아요. 티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좀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그런 티저가 있었는데, 그 티저와의 연관성도 느껴지고요. 1번 트랙이 인트로였고 2번 트랙 타이틀곡이 나온 다음에 바로 또 3번 트랙이 인터루드로 이어지는 구성은 흔한 방식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 같은데, 그만큼 이 앨범이 그 마크님의 삶에 대한 서사, 스토리텔링에 집중하고 있다, 이런 의미로 좀 보여주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. 이 뒤따라오는 트랙들과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요. 예. 이거는 그냥 듣는데 웃음이 막 나오네요. 이런 거를 기대했거든요. 예. 멋있다. 이거는 좋은데요. 완전 이건 힙합으로 간 트랙이고, 재밌는 게 이 크레딧을 보시면 힙합 크루 오카시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. 지금 트랙 크레딧에 있는 뭐 라프 산두, 제프리 화이트, 메이슨 홈 다 이제 오카시로 활동하고 계신 아티스트인데, 힙합 레이블 API 케미의 일원이시기도 하고요. 이분들이 좀 참여하면서 더 곡에 재미를 더해줬을 것 같기도 한데, 이런 공격적인 사운드나 굉장히 텐션 있는 랩이라든지, 저는 마크님의 솔로 앨범에서 좀 이런 걸 보여주시지 않을까 좀 기대했던 게 벌써 딱 나와서 듣는 내내 저도 모르게 이제 웃음이 나면서 들었고, 이 훅에서 벌스 2로 들어가는 그때의 플로우도 진짜 재밌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막 계속 웃음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고, 그리고 가사도 보시면은 마크님만의 어떤 멋을 보여주는 그런 가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제 차에게는 질려 my plane too quick, 이런 것들이 차에게 보통 힙합 뮤지션 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, 마크님께서는 세계적인 활동을 하시고 또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아티스트로서 멋이나 존재감을 보여주는 그런 가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
아, 네. 이것도 재밌는 트랙이었습니다. 선공개가 되어서 들어본 적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재밌는 트랙이고, 이 곡도 마찬가지로 이제 라프 산두나 제프리 화이트 이런 분들이 또 참여하셨고, 네, 드레스님, 론님 이런 분들의 참여가 보이는 곡이고요. 마찬가지로 힙합 사운드인데 이제 4번 트랙은 조금 더 묵직한 스타일의 곡이라면 5번 트랙 프락치 같은 경우는 그 UK 드릴 스타일의 사운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, 그러면서도 좀 팝적으로 그래도 들을 수 있게 좀 사운드를 많이 잘 조율해서 매치하신 것 같아요. 구성도 좀 다채로운 편이고, 예를 들면 뭐 이영진님 벌스가 끝나갈 때쯤에 굉장히 좀 몰아붙이듯이 이렇게 사운드가 가다가 다시 확 풀어주는 그런 구성이라든지, 가사도 뭐 4번 트랙처럼 마찬가지로 좀 자신감이 돋보이는 가사긴 하지만 조금 더 뭐랄까요, 좀 직접적으로 뭐 NCT의 이름이 나온다든지 뭐 SM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의 재미가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트랙이었습니다. 다음 트랙은 레인쿠버라는 트랙인데,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밴쿠버에 대한 얘기가 시작될 것 같죠?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. 네. 4번, 5번 트랙에서 정말 이제 세게 힙합을 밀어붙이다가 정말 산뜻한 느낌의 트랙이 바로 이어졌는데, 직접적으로 이제 마크님의 어떤 어린 시절, 과거의 시점에 대한 얘기가 좀 본격적으로 나온 트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 나라에서 혹은 한 도시에서만 이제 어릴 적부터 쭉 살아온 분들한테는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것들이라든지, 아니면은 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있잖아요. 어릴 때 친구들이 그대로 가까운 데 살고 있어서 뭐 가끔 만날 수도 있고, 마크님 같은 경우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지내시면서 제가 예상을 해보자면은 그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. 이제 좀 사귄 친구들과 뭐 헤어져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좀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이 레인쿠버라는 트랙에서 비가 오는 풍경을 통해서 밴쿠버에서의 어린 시절들을 떠올리게 되신 것 같고, 그것들이 지금의 본인의 삶에서도 어떤 순수함이라는 것들이 좀 힘이 되어주는, 네, 그런 마음을 노래하신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5번 트랙에서 6번 트랙이 근데 분위기가 너무 확 바뀌어서 3번 트랙처럼 약간 인터루드가 들어갔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, 그렇지 않고 바로 트랙의 분위기가 전환된 걸 볼 수 있었고요. 그 후반부에 훅을 반복하실 때 저는 처음엔 이거 비트박스 소린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미니멀한 드럼 비트로 좀 분위기를 환기하시는 것도 재밌었고요. 네, 여기서부터 좀 팝적인 흐름이 이어질까 싶은 기대도 드는데, 뭐 바로 다음 트랙 한번 또 들어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우선 굉장히 미니멀한 곡이네요. 거의 기타 사운드 위주로 진행되는 곡이고, 스타일은 좀 R&B 스타일에 가깝긴 한데 엄청나게 미니멀한 그 편곡이 돋보이는 팝 곡이고, 말씀드렸다시피 좀 6번에서의 팝적인 사운드의 기조를 7번에서도 이어가는, 뭐 6번 트랙은 그래도 조금 밝은 느낌의 곡이었다면 7번은 굉장히 좀 쓸쓸하게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네요. 이게 기타 사운드 위주라고 해서 막 무조건 정돈이 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또 은근히 거친 이런 믹스나 이런 것들이 좀 거칠게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이런 곡에서 마크님이 이제 랩뿐만 아니라 그 보컬에서도 어떤 강점들을 갖고 있는지, 또 어떤 색깔들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그런 곡이었습니다. 네, 8번 트랙 워칭TV는 사실 이 앨범 설명에 보면은 90년대 R&B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서 저는 좀 클래식한 그런 고전적인 R&B 사운드로 가시려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. 그렇지 않았고, 의외로 좀 사운드의 구성이 약간 복잡한 편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, 크러쉬님이 참여를 함께 하셨는데, 구성적으로는 크러쉬님이 이제 벌스보다는 좀 코러스 파트로 좀 참여를 많이 하시면서 곡의 주인을 나눠 가졌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곡은 좀 마크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, 크러쉬님께서 이제 좀 거기에다가 어떤 좀 풍성함을 더해주는, 네, 그런 느낌으로 저는 좀 생각이 들었네요. 네. 저는 오히려 좀 얼터너티브한 그런 R&B 사운드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, 예. 지금 이제 6번, 7번, 8번 트랙에서 분위기가 확 전환되고 있고, 또 9번 트랙에서 또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 같거든요. 그 밴쿠버에서 서울로 그 또 흐름이 전환되는 그런 파트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
이 곡은 사실 좀 재밌는 포인트가 많습니다. 우선 앨범에서 피처링 중에 유일하게 이제 NCT의 멤버이신 해찬님이 함께 하신 트랙이고, 지금 보면 피처링이 있는 트랙이 총 3개가 있어요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러쉬님과 함께 했던 트랙은 마크님이 좀 주연이면서 크러쉬님이 코러스에서 좀 풍성함을 더해주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이영진님과 함께한 프락치나 지금 해찬님과 함께한 파리 프레신, 이 곡은 이 듀오처럼 주고받는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번 트랙은 가사에서 보여주는 태도적인 면을 보면 유쾌하게 혹은 여유롭게 좀 장난치듯이 이렇게 보여주는, 같은 팀으로 활동하는 해찬님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친구 둘이서 이렇게 서울을 막 좀 누비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는 트랙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제목처럼 한국으로의 그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뭐 서울이나 혹은 한강 이런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도 재밌는 부분이었고, 무대도 엄청 재밌거든요. 무대에서의 두 분의 합이나 무대 구성도 엄청 재밌었기 때문에 이 곡은 무대로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는 그런 곡입니다. 네, 좋았네요. 막 굉장히 좀 달리는 느낌의 트랙이죠. 뭐 기타 사운드라든지 조금 락적인 어프로치가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일렉트로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, 마크님께서 이 곡으로 공연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라이브 공연에서 제대로 선보이면은 진짜 좀 그 미치게 만들 수 있는, 미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트랙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BPM이 좀 빠르긴 한데 페스티벌 같은 무대라든지 그런 데서 이 곡을 들으면서 그냥 같이 완전 달려버리면은 다 같이 미친 듯이 놀 수 있는 그런 트랙일 것 같기도 합니다. 기억이란 건 뭘까? Is it a gift I'm running from? 네, 10여 번 트랙이었습니다. 요거 좋네요. 좀 여운이 지금 막 들었는데 지금 좀 여운이 많이 남는, 이제 마찬가지로 드레스님과 또 브라이언 만트라라는 프로듀서분이 참여를 하셨는데, 제 생각엔 요런 거 조금 드레스님이 잘 만드시는 종류의 사운드인 것 같기도 해요. 가사도 조금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, 기억이란 건 뭘까? 기억으로 남기 위해 살아가는 거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흥미로우면서도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, 요거 좋았습니다. 이제 어쨌든 마크님께서 보컬이자 또 랩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앨범의 구성도 좀 힙합과 R&B 이렇게 큰 두 개의 축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, 이런 좀 묵직한 감성의 R&B도 마크님께서 굉장히 멋있게 소화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트랙이었던 것 같습니다. 12번 트랙 마음스 인터루드를 들어봤는데, 제목 그대로 어머니께서 직접 연주를 하셨다고 이제 곡 설명이 되어 있네요. 그러면서 이제 작곡으로도 같이 이제 크레딧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, 좀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는 걸 기록한 그런 스킷 트랙인데, 이런 그 또 가족 간의 어떤 이런 것들이 또 사람 마음을 건드리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? 마지막 트랙으로 이어지는 그런 전환되는 느낌의 트랙인 것 같은데, 이거는 다음 트랙까지 같이 듣고 나서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 트랙 Too Much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마지막 트랙인 Too Much 들었습니다. 사실 곡의 초반까지는 가사도 그렇고 좀 CCM이 느낌이 많이 나는, 마음이 뭔가 좀 청아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, 중간에서 갑자기 이제 막 비트가 세지면서 랩도 들어오고 의외로 구성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곡이었어요. 뭐 내용은 이제 좀 마크님이 느끼는 뭐 믿음이나 사랑 이런 거에 대한 걸 좀 다루신 것 같죠.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앨범 전체를 어쨌든 마무리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, 이제 앨범의 그 주요 테마인 토론토, 뉴욕, 밴쿠버, 서울이라는 그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을 한다든지, 이 앨범을 끝내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게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다든지, 이 앨범을 마무리하는 그런 흐름과 내용을 갖고서 확실한 목적을 갖고 준비가 된 트랙이었다는 걸 볼 수 있었고, 사실 좀 차분한 느낌으로 앨범을 마무리하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, 이제 그렇진 않고 의외로 사운드가 박력이 있는 그런 레이어들이 쌓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. 이 곡도 공연에서 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요. 이 마크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앨범으로 콘서트를 여신다고 하면 마지막 곡으로 이제 딱 연주와 함께 선보인다면은 분위기나 몰입감이 좀 장난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트랙이었습니다.
네, 이렇게 해서 앨범 전체를 다 들어봤습니다. 총 13개 트랙으로 짧은 인터루드 트랙들을 제외하면 이제 10곡이 수록된 정규 앨범인데,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대를 했던 앨범이고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부분들과 또 약간 의외인 부분들도 몇 개 있었는데, 우선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마크라는 사람의 첫 번째 정규 앨범으로서의 완성도가 엄청나게 뛰어난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, 마크님이 어떤 걸 잘하시는지 꽉꽉 눌러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앨범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의외였던 부분을 꼽자면은 의외로 힙합의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았네요. 나머지 트랙들은 의외로 좀 R&B적인 감성도 많이 볼 수 있었고 좀 얼터너티브한 사운드도 의외로 많이 담겨 있어요. 제가 아무래도 좀 선공개 곡인 파치나 이제 파리 프레싱이 힙합에 가까운 곡들이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이제 힙합의 무드를 많이 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힙합뿐만 아니고 마크님께서 얼마나 좀 다채로운 색깔과 재능을 갖고 있는 뮤지션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앨범이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이상적이었던 거는 마크님께서 거의 전곡에 이제 주도적으로 가사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, 가사를 제 생각보다도 더 느낌 있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. 이제 한 가지 더 의외였던 점은 이 공개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마크님만의 어떤 정말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앨범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물론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를 많이 드러내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, 좀 완전 개인적인 서사에 집중한다기보다는 듣는 분들도 좀 공감을 하실 수 있고, 혹은 또 어떤 쪽에서는 마크님만의 좀 멋도 많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앨범이었습니다. 제가 앨범 나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K-POP 앨범 중에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회자가 될 만한 앨범이 아닐까 싶고요. 제 생각에는 K-POP답지 않게 드레스님이라는 한 명의 프로듀서가 좀 전체적으로 많은 비중을 참여한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앨범 전체가 좀 확실한 색깔을 갖게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,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특히 힙합이나 R&B를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찾으실 수 있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있는 곡들이 또 여러 개가 있고 무대를 선보인 곡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같이 찾아보시면, 그리고 뭐 많이 애들 아시겠지만 앨범 패키지도 진짜 재밌는 걸로 지금 좀 유명하거든요. 주스처럼 만든 그런 패키지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,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로 뜯어볼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. 꾸준히 이런 식으로 만나보고 싶기도 해요. 이번에 드레스님과의 합도 좋았는데 또 다음 앨범을 뭐 드레스님과 하셔도 또 재밌는 것들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, 혹은 또 다른 프로듀서 분들과의 합은 어떨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. 더 큰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앨범이었다,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앨범 꼭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뭐 어떻게 느끼셨는지, 또 여러분이 발견한 재밌는 부분들은 뭐가 있었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에도 또 재밌는 앨범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